네, 다음 전화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을 해결해 드릴까요? 저기 양재동에요. 빌라를 네. 하나 구입했는데요. 네, 그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네. 이 용산 쪽에 그 오피스텔을 네. 하나 저기 할까 매수할까 9억인데 살까 막 그게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양재동에는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양재동 다세대 주택인 향후 전망과 또 용산 쪽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매수를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는 곳, 보유하고 싶은 곳에 대한 고민을 주셨습니다. 자, 이사님께서 아마 고민 풀어주실 거예요. 통화해보세요. 이사님. 지금 양재동 거는 보유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네. 이제 용산 거를 하나 더 추가로 구입을 하시려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양재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거주를 하지 않고 그냥 투자용, 갭 투자용으로만 지금 사신 네. 거예요? 네. 아, 그럼 양재동 정확한 집번을 한번 알 수 있을까요? 254-1. 양재동 254-1. 몇 번지요? 254-1요. 254-1번지요? 네. 254-1번지. 아, 위치를 한번 볼게요. 네. 양재동 위치가 여기네요. 양재동 지금 위치가 이쪽이신데 양재 시민해수욕하고도 가깝고 바로 양재천하고도 가깝고 바로 학교 초중고가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특히 양재동 같은 경우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향후에도 뭐 매도하시기도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이 양재동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지역이 양재우면 R&D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시죠? 네. 이제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의 연구단지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날 곳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연구단지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향후에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투룸에 대한 수요,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또 신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투자를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여져요. 지금 사실 근데 9억이거든요. 아, 옛날 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 20년 채 되거든요. 한 20년 됐어요? 네. 빌라가? 네. 아, 20년? 그럼 지분이 좀 많이 가지고 있나요? 땅 지분은 7평 좀 넘고요. 아, 많지 않네요. 20년 된 저기라도. 네. 자, 이렇게 한번 판단을 드려볼게요. 지금 20년 된 오래된 빌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래된 빌라를 취득하는 목적은 그 오래된 빌라가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냐면 이 가지고 있는 주변 지역이 재개발로 해서 새롭게 아파트로 변해야 돼요. 그리고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아파트로 변화할 지역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재 R&D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업무 지역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집중에 의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건의 선택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게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매도를 하세요. 오래된 빌라면 아마 사신 것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매도를 하시고요. 새롭게 이 지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룸 쪽으로 갈아타세요. 투룸 쪽으로 갈아타시고 그다음에 신축 쪽으로 좀 갈아타세요. 그게 이 지역에 맞는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걸 매도를 하고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강남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지역을 좀 바꿔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곳이냐면요. 양재동도 좋지만 사실은 강남의 가장 큰 호재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한 호재예요. 그죠?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한 이 호재이기 때문에 이 지역 대치동이나 그 9호선 라인이나 아니면 강남역 인근에 그 롯데칠성 부지 인근에 교대역 이쪽 이런 부분 이런 쪽들의 젊은 층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런 쪽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용산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용산은 지금 용산은 어떤 거를 지금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니 좀 오래되긴 했어도 네. 오피스텔이 좀 싸게 나와서요. 아, 오피스텔 저렴해서? 네. 그 무슨 동에 어떤 오피스텔이에요? 한번 불러봐 주세요. 가요. 한번 볼게요. 원효로 지하트인가? 원효로 지하트요. 원효로 일가요. 혹시 번지 아세요? 122 다시 112 다시 예 4요. 4번지? 예. 한번 볼게요. 아, 여기도 위치가 상당히 좋네요. 그죠? 예. 여기에 위치가 남영역에서 바로 초역세권이네요. 철길 옆에. 예. 이 오피스텔이 오래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크기는 좀 큰가요? 15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예. 15년 됐고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그 1.5룸이랑 같은데요. 1.5룸? 예.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2억 안쪽인 거. 아, 2억 안쪽?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차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 월세 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용산이 개발을 되면은 차익도 보려고 그렇게. 아, 용산 개발을 때문에 보시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결론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1.5룸 작아요. 크기가 작고 오피스텔 15년 됐어요. 지금 당장 수익으로 가져가시기에는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월세 수익형 목적으로 가져가시기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개발이 좀 장기적인 개발이에요. 10년 후를 바라보셔야 돼요. 10년 후에 내가 팔려고 했을 때 이 오피스텔이 25년이 됩니다. 그럼 수요자가 많이 들어올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 목적으로 나중에 차익을 바라보시기, 수익 목적을 더 비중을 두신다면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차익 목적이시라면 조금 범위를 넓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산의 그 개발은 용산 역세권 개발, 민족공원 개발, 이런 용산 그 미군기지 이전하고 한 개발, 이런 개발 호재들이 있잖아요. 업무타운이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업무타운이 들어오고 나면 바로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될 게 주거단지겠죠. 이 업무타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지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효창동이나 서계 청파동 이 일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후암동이라든지 이 정도가 이 배후 주거단지로 개발이 될 곳들인데 후암동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남산 경관지구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주로 좀 공략을 해보셔야 될 게 이 서계 청파동이나 효창동 지역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좀 장기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요. 좀 신축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자꾸 좀 오래된 주택을 좀 많이 보시는데 그 가격 때문에 하지 말고요. 그 투자는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축적으로 갈아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효로 쪽은 어떠나요, 그러면? 원효로 쪽도 괜찮아요. 원효로 쪽도 괜찮은데 원효로 쪽 같은 경우 이제 이 전자상가는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제 내가 자체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곳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